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먼저 지난번 방송 해병대 곤조가와 관련해서 50년대 근무하신 선배님들이 전화나 댓글로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시로 연락을 드리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님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병대에 입대하신 분은 62년에 입대하신 병 129기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방송이 나간 이후 드디어 50년대에 입대하신 병 100자 이전의 선배님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나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소식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정정하십니다. 그 선배님들의 기억을 통해서 해병대 곤조가에 대한 새로운 사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50년대 해병들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정리가 좀 미진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보완할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해병대 곤조가와 관련된 제2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50년대 선배님들도 곤조가를 불렀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90년대에 근무하신 병 732기 후배님의 사연입니다. 그동안 제가 100편이 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90년대 해병대의 모습을 올린 건 채 서너 개가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주로 7, 80년대의 사연들이었기 때문에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들의 연세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아주 젊습니다. 47살. 이러면 우리말로 개미라고 부르죠. 개미? 아니 내가 내일 모레면 50인데 고등학교 때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있겠다. 군썰 이 자식 뭐 맨날 사연 제보해달라고 하더니만은 제보자한테 개미라고? 그게 할 소리야? 여보세요, 후배님. 이 방송 시청자들 평균 연령이 65세예요. 전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분들이 반이 넘어요. 이 방송의 시청자들 대부분은 700자 후배님을 보고 다시 해병대에 입대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제가 좀 배운 사람이라서 그나마 개미라고 표현을 한 거지, 못 배운 사람들 같았으면 개미가 뭐예요. 그냥 뭐 이 자식 저 자식 피땡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선생님 절대 늙으신 게 아닙니다. 뭐 첫사랑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첫사랑에 실패 안 했으면 지금 증손자가 있어요. 증손자는 너무 나갔나? 아들놈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47이면 다시 입대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선배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건 좀 그래요. 47이면요 80년대 저희 때 기준으로는 연대장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당시 중령 대대장이 30대 후반. 근데 우리 대대의 중령 진급이 좀 늦은 속칭 늙은 대대장이 오셨는데 이분이 41살인가 2살인가 연대장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연대장이 43살. 그러니까 오늘 사연의 제보자 이분이 군대를 다시 가면 거의 원스타급이에요. 부사단장. 이러면 전투원으로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아주 젊은 후배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90년대 중반 해병의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해병? 아주 꼴통 해병. 또 꼴통이라고 하면 이분 승질 내시겠네. 그러면 그냥 어려서부터 해병대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대학도 포기하고 일찌감치 해병대를 지원한 분,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들으시면 많은 선배님들이 90년대 후배들도 우리 때랑 똑같았구나, 수십 년이 지났어도 해병대를 거의 종교 차원으로 숭배하는 그런 후배들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선배님들의 40, 50년 전 그때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에 많이들 놀라실 거라고 봅니다. 공감대를 느끼신다는 선배님들은 자신이 꼴통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후배들의 꼴통 기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선배님들한테서 내려온 거죠. 아무튼 해병대는 2기부터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선배들이 볼 때 후배들은 전부가 나약하고 기아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해병대의 전통은 90년대에도 또 2000년대 오늘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을 계승한 이분은
76년생인데 학교를 7살에 들어가는 바람에 동창들은 75년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3년 11월에 대학 수능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분의 목표는 인하대학교였다고 합니다. 당시 실력으로는 나름 갈 수 있는 대학이었다고 하네요. 이분이 인천분입니다. 짠물. 서울에서 당구 300 친다는 사람이 인천에 와서는 150 친다는 사람한테 깨지고 가죠. 그래서 인천 당구가 다른 동네에 가면 한 300 되는데 끝까지 150이래요. 마세이 막 찍고 쓰리가락에 초구부터 가야지 죽여줘요. 당구장에서는 인천 짠물 이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셌네 이런. 저 얼마 치냐고요? 한 300 칩니다. 근데 인천 가면 120 놓고 쳐요. 아무튼 인하대를 목표로 수능 시험을 치르던 이 고3 학생은 시험 도중에 그냥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인하대보다는 해병대가 좋을 것 같다. 즉 I대보다는 H대가 나을 것 같다는 판단. E, F, G, H, I. H가 I보다 앞에 있잖아요. 뭐?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이 자식아, 그럼 S대, K대, Y대 그것들만 다 H대보다 뒤인데 그걸 또 따지냐 임마? 그런가? 그런 거 잘 몰라요. 어쨌든 이분은 해병대 H대가 좋았다고 그러네요. 인하대는 나중에 들어가도 되지만 해병대는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하에 마침 그날 아침에 수험장으로 오다가 해군 해병 모집 포스터 그걸 봤대요.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그러네요. 수능 시험 보다 말고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다? 이러면 이분 범상치 않은 뭔가 꼴통스러운 그런 게 느껴지시죠? 어쨌든 바로 인천 신흥동에 있는 해군 관련 무슨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가 모집 관련해서 안내해주고 뭐 서류 접수를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인천에서 근무해봐서 조금 아는데 아마도 거기가 서도회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령도, 연평도 이런 서해 5도에 근무하는 대원들이 휴가 나왔다가 월미도의 도파대 즉 도서 파견대로 모인다면 도서부대에 근무하는 해병 그리고 해군 간부들은 이 서도회관에 하루 전날 와서 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간부들은 무조건 도파대처럼 서도회관에서 자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 근처의 옐로우하우스에서 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서도회관이 숙박비가 많이 저렴합니다. 옐로우하우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천 토백이들은 90년대 당시 옐로우하우스에 안 갔대요. 주로 인하대 그 뒤쪽에 있는 하익동 여기서 또 그 대학교가 나오네. 어쨌든 중앙대학 죄송합니다. 중앙대가 아닌 인하대 뒤편 하익동. 중앙대는 서울 흑석동에 있죠. 포항에 있는 중앙대학은 정식 대학교가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732기 이분이 병장 때 말년 휴가를 나와서 하익동을 갔대요. 아니 씨발 수능 시험 보다가 해병대 가려고 중간에 뛰쳐나와서 서도회관인가 뭔가 거기 원서 받으러 간 놈이 벌써 병장 달고 말년 휴가를 나왔어? 해병대는 무슨 군대 생활이 그렇게도 빨라? 참나 답답해서. 그럼 제가 732기 이분이 지원하고 합격해서 훈련소 들어가고 2등병 달고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뭐 역사책을 편년체로 서술을 하듯이 쭉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내용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죠. 방금 인천 옐로우하우스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이분 사연 중에 옐로우하우스에서 일어난 활극 그게 있어서 입대 원서 얘기하다가 말년 휴가로 건너뛴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732기 이분이 외국에 사시는데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글자 한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장 때 말년 휴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위장복을 입고 같은 인천 사는 동기와 하익동을 갔습니다. 그곳 사창가는 한 100m 골목에 양쪽으로 가게들이 뻗어 있었죠. 동기와 진하게 회포를 풀고 나오는데 진하게 회포? 뭘 했다는 거야? 동기랑 했다는 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여기서 개입이 되면 안 되죠. 그분 카톡 내용을 그대로 읽는다고 해놓고서 거듭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포를 풀고 나오는데
갑자기 공수부대 3명과 마주쳤습니다. 계급은 중사 2명, 하사 1명. 그런데 제 동기가 갑자기 야 씨발놈아 뭘 쳐다봐 하면서 그들과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창가 양쪽 가게에서 업소 아가씨들이 전부 나와서 어디서 봤는지 천당에서 지옥까지 해병대 박수를 치며 해병대 해병대 이러면서 우리를 응원하더라고요. 흐흐흐. 이분이 보내주신 문자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잖아 아가씨들이 어디서 해병대 박수를 배웠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 아가씨들이 해병대 단체 손님을 많이 받아봤다는 뜻 같아요. 해병대 혼자 와서 거기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해병대 박수 치면서 곤조가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친놈이지. 아무튼 이어지는 732기 후배님의 문자 제보 내용. 여기서부터는 방송으로는 좀 부적절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중간 생략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진짜 병장 마이갈이 아닙니다. 진짜 병장 2명과 저쪽 3명 드디어 붙었고 결국은 저쪽이 개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해병대 이 새끼들 입만 얇은 노가리 구라빵. 야 임마 니들은 둘이고 그쪽은 셋인데 어떻게 그쪽이 개박살이 났냐? 뭐 삐까삐까 했다고 해도 믿어줄까 말까인데 개박살? 웃기고 있네 이 자식들. 어디서 약을 팔아 임마. 여보세요. 그런 싸움 안 해보셨죠? 이런 싸움은요 무슨 태권도, 대련, 시합, 경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쪽이 먼저 미친 짓을 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너 명이 가다가 앞에 미친 개가 한 마리 있으면 야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저걸 잡자 이러면서 싸우고 그래서 이겨요? 그날 거기에는 미친 개가 2마리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면 그쪽이 개박살 난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쪽팔려서 여기서부터는 좀 그래. 해병대 왜 이런지 몰라. 갑자기 그 골목에 그랜저 승용차가 나타나더니만 90년대 중반이면 각 그랜저였겠죠. 아무튼 거기서 중년의 조폭 같은 분이 한 분 내리더니만 저쪽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깽 하고 있는 3명을 붙들고 또 패드래요.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어디서 해병대한테 개겨 그랬대요. 나중에 다 정리되고 그 사장님 제보자께서는 사장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건너편 업소 포주 맞습니다. 포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분이 200자 중반으로 기억된다고 하시네요. 다시 만나게 되면 하기동에서 술 한잔 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그 뒷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뒷얘기가 충분히 그려집니다. 그 사장 그 포주 선배님이 사주는 술 자기 업소에서 마셨겠죠. 그리고 아가씨들과 어울려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역시나 해병대 박수를 치면서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를 불렀을 것이다. 아가씨들 또한 합창을 했을 것이다.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그 아가씨들 다 알아요 그런 거. 자 그럼 아까 그 처음 그 얘기로 돌아가서 말년 휴가 나갔다가 다시 입대 지원 서류 그 받으러 가는 얘기를 하려니까 어째 군대를 2번 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당시 이 수능 시험 도중에 나와버린 고3 학생은 해군 방위병으로부터 구비 서류 목록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는 시험 잘 쳤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부모님 속은 무슨 양쓰였던 그런 애 같아요. 꼴통. 자식이. 시험은 보고 나와야지 막. 그러면 안 되나? 시험 도중에 나와서 지원하면 내일 입대하는 거야? 시험 끝나고 그 다음날 해도 충분하잖아요. 해병대에 이런 애들 무척 많아요. 다들 인정하시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띌 수가 없었대요. 당연하죠. 졸업은 내년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4년 2월. 그래서 이분이 이러면 난 내년 2월 이후에나 지원이 가능한 거냐? 난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며칠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등학생 신분이면서 졸업식 전에 지원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 2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로 70년대에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사고를 친 거죠. 그렇다고 학생과 끌려가서 몇 대 맞고 유기정하게 변소 똥 풀고 뭐 그런 걸로는 쇼부 칠 수 없는, 즉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는 이런 학생들.
일단 해병대로 튀자. 이래서 오는 경우 제가 아는 이런 선배님들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주도 면밀한 성격의 사회 범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고3 학생. 이분들은 10월이나 11월에 해병대에 지원을 하면 내년 춘3월 따뜻한 봄날에 진해 군항제가 열릴 무렵에 입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원을 했지만 통상 4, 5개월 후에 입대를 하던 게 겨울에는 그 다음 달에 바로 입대 영장이 나오기도 하죠. 지원자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12월에 입대한 해병. 제가 소대장 할 때 이런 대원들이 소대에 한두 명씩 꼭 있었어요. 실무에 왔는데 뭐 다음 주가 자기 고등학교 졸업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못 보내주죠. 실무에 온 지 한 달도 안 된 이등병을 어떻게 보내줘요. 아무튼 고등학교 졸업 전에 입대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 732기 이 해병은 이 두 가지 경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직 하루라도 빨리 입대하기 위해서 수능시험도 포기하고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졸업증명서를 띌 수가 없어서 고민에 고민을 하던 중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해병 정신으로 그냥 서류 접수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리지 않고 내년 2월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원 안 받아주시면 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공갈반 협박을 했더니만 싱겁게도 졸업 예정 증명서를 떼서 접수하라고 했다는군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아무튼 732기 이 후배 좀 문제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냐 하면 망가진 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때 인천 가정동 그 가정 오거리에 해병대 헌병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헌병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군인으로 보였다고 해요. 아울러 휴가 나온 해병들 그리고 교통정리하는 해병대 전후의 대원들을 보고 이분은 초등학교 때 이미 해병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형제나 다름없는 옆집 형이 김포 2사단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동네 형님도 그 가정 오거리 헌병한테 영향을 받은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윤리, 한문, 독일어 선생님이 해병대 병 출신이었는데 근엄하게 도덕, 예절 이런 걸 가르쳐야 하는 윤리 선생님은 해병대 얘기만 나오면 18조8. 이건 이분 표현입니다. 갑자기 말투가 현역 해병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분이었고 게다가 특수수색대 출신의 독일어 선생은 한 번 패기 시작하면 마포자루 서너 개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려서부터 이런 영향을 받은 이 고3 학생은 해병대 지원을 하게 됐고 당시 월미도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면접을 보고 당당하게 해병대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 무렵부터 해병대 지원 경쟁률이 엄청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당당하게 합격했다고 하는 이유는 당시 같이 응시한 사람들 중에서 필기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고 하네요. 시험이 어려웠나? 뭐 일반 상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필기시험에 면접까지 보고 들어온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왜 꼴통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필기시험 떨어져서 해병대 오지 못한 사람들이 꼴통이지. 아무튼 당시 월미도에 한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해군 SSU 중사가 오더니만 야 니네 우리 부대 오면 삐삐 차고 근무한다. 그러면서 꼬시더래요. 그래서 세 놈인가 그 SSU 중사를 따라갔다고 하네요. 심해 잠수사 자식들 쪽팔리게 해병대 지원하는 애들을 중간에서 내다바이 가로채기 해가고 그러면 안 되죠. 장사군도 장사군끼리는 상도이가 있는 건데 SSU 모병관이면 심해 잠수사답게 지 발로 뛰어다니면서 바닷가나 강가에서 물속에 잘 들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을 꼬셔야지. 남의 집 문 앞에 줄 서 있는 애들을 삐삐 차는 걸로 꼬셔가고 삐삐 차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맨날 비상상황 빨리 부대로 복귀하라는 그런 연락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간 세력은 분명히 떨어졌을 겁니다. 아무튼 이분은 그 SSU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수능시험 때처럼 중간에 뛰쳐나오지 않고 끝까지 해병대 입시 전형 해병대 지원 전형을 모두 통과해서 드디어 며칠 후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인하대학교를 가려고 했던 이분이 설령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도 이보다
더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이분 말씀에 따르면 신체 검사를 받지 않고 해병대에 입대한 자신과 같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통상 만으로 19살 때 신체검사, 즉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1급, 2급 뭐 이런 신체 등급을 받아서 현역이냐 방이냐 아니면 면제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분은 당시 17살, 따라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받아야 되는 병역 판정용 신체 검사를 안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은 이분은 내년 4월, 그러니까 94년 4월까지 4, 5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기간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입대를 앞두고서야 철이 들고 부모님의 고생을 알게 됐다는 많은 분들이 입대 전까지 노가다를 했고 그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입대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소대장 시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해병대만을 생각하는 이분은 좀 더 해병대를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로 동네 형이 근무하는 김포 2사단 상장중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늦은 오후에, 시간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미 예비 해병, 따라서 우리 해병끼리는 면회를 시켜줄 거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분 생각이죠. 당연히 면회가 안 되죠. 조금 해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분 머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꼴통 중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머리 좋은 꼴통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 며칠 전에 받은 그 해병대 합격 통지서인지 뭐 입영 통지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암행어사 마패처럼 딱 꺼냈대요. 그랬더니 위병 근무자, 그분이 600자 후반인데, 너 잘 왔다, 환영한다, 잘 선택했다, 멋있다 뭐 이러면서 부대에다 바로 연락을 해서 그 동네 형이 나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위병 근무자에 이런 애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줘야 자기도 제대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뭐 속으로는 너 이 자식아 얼마 있으면 좋댔다, 이상과 현실은 달라 임마, 너 분명히 후회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합격 통지서 그거 한 장으로 그 동네 형, 그리고 형이 데리고 나온 해병, 또 유병 근무자, 그렇게 몇 명이 자신에게 시키는 정신교육, 그걸 들으면서 이분은 역시나 내가 해병대를 선택하길 잘했다, 뭐 이런 확신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대가 임박해서는 포항으로 갔다고 합니다. 오천서문, 역시나 김포에서 써먹은 수법대로 합격 통지서 그걸 들이댔다고 합니다. 얼마나 써먹었는지 그게 너덜너덜해졌대요. 그러면서 제가 내일 모레 입대하는데 견학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견학? 참나, 이거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견학은 그 옆에 그 뭐 포항제철 같은 데 가는 게 아닌가? 미리 신청해서. 그러고 보면 이분 참 춘진하죠. 아무튼 그랬더면 서문 헌병이 말은 딱 한마디, 입대하는 날 오십시오. 그런데 그 헌병이 웃음을 참느라고 엄청 키득대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내일 모레부터는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분 말씀이 그땐 그 헌병의 웃음의 그 뜻을 진짜로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대. 가입소 기간에 당시 교관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봐라고 하기에 이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질문한 내용은 해병대 전후에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다고 하네요. 당시 이런 질문을 받은 이승용 교관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저 같으면 반 죽여놨을 것 같은데요. 말년병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일 모레 퇴소해서 실무 가는 놈도 아닌데 해병대 전후에? 그건 해병대 예비역만 가는 데 아니에요? 아니, 이군단에 입소해서 가입소 기간에 애가 간땡이가 부었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어쨌든 아까 인천 하객동에 말년휴가 나와서 무슨 회포를 불고 뭐 200자 포주 선배를 만나고 그런 걸 보면 훈련소에서 맞아 죽지 않은 건 확실하죠. 결국 이분은 해병대 포항 1사단 공병대대에 배치됐고, 마침 아주 친한 친구 아버님이 당시 1사단 헌병대에서 중위 아닙니다. 헌병대 준위면 어느 정도 끝발인지 아시죠? 아무튼 그 친구 아버님이 신경을 써줘서 1사단 전체에 무슨 수돗물 같은 걸 관리하는 데가 있었나 봐요.
거기는 공병 2명인가 거기서 먹고 자고 근무한다는데 여기가 또 아주 편한 데라고 하네요. 그리로 빼준다는 것도 거부하고 또 1사단 헌병대 보일러실로 빼준다는 것 역시나 거부하고 오직 공병대대에서 쫄병 시절 진짜로 목욕탕 물에 담궈 놓은 5파운드 그걸 맞으면서도 편한 곳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1사단 공병대대 목욕탕이 사단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5파운드 담궈 놓을 물도 많고 짱 박을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병대 구타 무식한 거 아시죠? 90년대 중후반에 거기서 근무하신 분이라면 잘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만 공병대대의 94년 대대 TTT 도중 불행하게도 사망한 대원 역시나 오늘 이분의 동기 732기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96년 5월 전역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느 날 중대장실 보고 그래서 들어갔더니만 마침 며칠 전에 중대 배치를 받은 아세이 2등병 3명이 각 잡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전역 한 달 남은 병장이 실무에 갓 올라온 이병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분이 자신의 2등병 시절을 회상하며 잠시 그들 앞에서 위험 있는 자세를 잡는 순간 산통을 깨는 중대장의 말 한마디 한 땡땡 오늘의 주인공 이분 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땡땡을 하겠습니다. 중대장이 한 땡땡 너 성년의 날 축하한다. 그럼 만 20살이 됐다는 뜻이죠. 아니 각 잡고 앉아있는 이병들 중에서 동갑이 있었을 텐데 중대장도 걔들 입장을 생각해 줘야지. 대위식이나 된 양반이 그래 이제 20살 된 애들 하나는 이병 하나는 내일 모레 제대하는 병장 이러면 그 이병이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너 탈령해라 이 말하고 뭐가 달라? 아무튼 이분은 17에 들어갔으니까 성년이 되면서 전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나저나 이분은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데 그토록 원했던 해병대 전후회에는 가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방송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꼴통이라는 표현도 쓰고 좀 무리한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이분 미국에서 아주 잘 살고 계신 분입니다. 좀 심한 표현에 대해서는 제보자나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런 사연을 소개하는 이유는 과거 해병들의 모든 모습이 다 멋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또 후배 해병들에게 과거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자랑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함도 역시나 절대 아니란 것을 밝힙니다.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뭐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무작정 따라하겠습니까? 시켜도 안 해요.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오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방송은 과거 해병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소개하면서 같이 웃고 때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을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